늦봄의 지혜, 당신의 달려온 시간들과 노력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명절날 가족과 나누면 좋은 말 피해야 할 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설날을 맞아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명절날 가족 간에 나누면 좋은 말과 피해야 할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제 친구 이영희 씨의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희 씨는 63살이시고 자녀들 모두 자립해 각자의 가정을 꾸린 분이세요. 가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분이셔서 명절마다 집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걸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가끔 작은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엔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영희 씨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설날 아침의 분주함. 설날 아침, 영희 씨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주방에서는 전을 부치고 끓어오르는 국물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죠. 영희 씨는 환하게 웃으며 오늘은 기름 냄새가 참 좋아. 하며 전을 뒤집고 있었고, 영희 씨 남편은 마당을 쓸며 올해는 복이 아주 많이 올 것 같아. 하시며 웃고 계셨죠. 그때 영희 씨의 큰아들 현수와 딸 은지 가족이 도착했어요. 손자들이 신나게 할머니, 할아버지, 하며 달려왔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져요. 영희 씨는 웃으며 어서 와라. 길 막히진 않았니? 하며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성취나 성공을 묻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영희 씨 남편이 현수야, 승진은 어때? 라고 물었을 때 현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직요, 노력 중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때 영희 씨가 또 말했어요. 너희 사촌 동생은 얼마 전에 부장으로 승진했대. 이렇게 중요한 질문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가족 간의 대화에서 비교는 피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볍고 긍정적인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좋답니다. 식사 중의 대화. 그러던 중 은지와 손자 재훈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재훈은 이제 초등학생으로 아직 장래 희망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은 나이였죠. 영희 씨는 잠시 손을 멈추고 재훈에게 말을 건넸어요. 재훈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꿈이 뭐니? 재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큰 사람이 되면 되겠죠?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그래,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해. 내가 너라면 의사나 선생님 같은 직업을 추천할 거야. 사람들이 존경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잖니? 재훈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그건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냥 뭐든지 재밌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영희 씨는 잠시 고민한 후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중요한 거야.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더 의미가 있단다. 그게 바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길이야. 그때 은지가 거실로 들어오며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녀는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재훈이가 아직 어린데 너무 현실적인 직업을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자신의 꿈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영희 씨는 잠시 침묵하며 은지를 바라보았어요. 은지야, 내가 말하는 건 꿈을 쫓으라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니까.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건 이해하지만 아이가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대화는 부모와 자식 간의 꿈과 현실에 대한 생각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재훈에게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직업을 추천하며 그 길이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재훈이 좋아하는 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조언이었지만 중요한 점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되 그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자녀는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부모는 그 길을 지지하고 필요한 순간에 지혜를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 식사가 끝난 후
손자들이 거실에서 즐겁게 놀고 있을 때 영희 씨는 잠시 자리를 옮겨 은지에게 다가갔어요. 은지야, 너희 남편은 아직도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 거니? 영희 씨의 질문에 은지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불편한 듯 대답했죠. 네, 엄마. 상황 좀 더 지켜보려고요. 그 말을 듣고 영희 씨는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그녀의 마음에는 은지의 남편이 일을 쉬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었지만 그 질문이 은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죠. 이런 종류의 질문은 사실 상대방에게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남편이 일을 쉬고 있는 문제는 그 사람의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직접적으로 묻는 건 피하는 것이 좋죠.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해야 해요. 여러분, 사적인 이야기나 민감한 주제에 대해 말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상대방의 상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결정이나 선택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응원할게 라는 따뜻한 말을 건넨다면 그 사람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면 좋은 이야기. 영희 씨 남편이 손자들에게 그림 그린 거 할아버지한테 보여줄래? 손자들이 웃으며 그림을 가져왔고 아버지는 그 그림을 보고 와, 정말 멋지구나. 우리 집엔 예술가가 있네. 라고 칭찬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은지가 말했죠. 아빠가 저희 어릴 때도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제가 화가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칭찬은 정말 중요한 힘이에요. 한마디 칭찬이 그 사람의 자신감을 키우고 더욱 열심히 하게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서로에게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는 것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준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옛 사진들을 꺼내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중 몇 장의 사진은 영희 씨와 남편이 젊은 시절 찍은 것들이었고 다른 사진들은 어린 현수와 은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모두들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영희 씨의 남편은 사진 속 어린 현수와 은지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감동을 참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정말 고맙다. 이렇게 와줘서. 우리가 가진 제일 큰 재산은 너희 같은 가족이야. 너희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그 말을 들은 현수는 잠시 묵묵히 앉아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도요. 엄마 아빠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말로는 잘 표현 못했지만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은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엄마 아빠. 그동안 많은 걸 배우고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늘 저희가 행복한 건 그 덕분이에요. 영희 씨는 잠시 눈을 감고 가족들의 말을 곱씹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 후 손자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란다. 그 순간 방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고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유대감과 사랑이 피어났어요. 명절을 맞이한 가족들이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다음 명절에는 여기서 다시 만나자. 영희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때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돼. 모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명절을 기약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꼈나요? 가끔 우리는 명절처럼 특별한 날에 서로의 기분을 헤아리지 않고 사소한 질문이나 비교로 분위기를 흐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실수들은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들을 줄이려면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승진은 어때? 라는 질문은 좋은 의도로 한 말일 수 있지만 그 질문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대신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 언급해 보세요. 요즘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지. 라는 식으로 긍정적인 말을 건넨다면 상대방도 더 기분 좋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죠. 또한 가족 간의 대화에서 비교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다른 사람의 성취를 언급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이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따뜻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왜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어? 라는 질문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항상 응원할게
라는 말로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방식이 훨씬 더 배려심 깊은 대화가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죠. 명절날 가족과 나누는 말은 그저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더욱 가까이 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순간들을 더욱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주고받는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을 얼마나 힘나게 하고 그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간의 대화에서 아끼지 말고 진심을 담은 칭찬과 배려를 나누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명절에는 한 번 더 기억해 보세요. 가족이란 함께 나누는 시간과 말 한마디로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요. 작은 배려가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셨길 바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늦봄의 지혜였습니다. 항상 안온한 나날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